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이죠. 논인수격이에요. 인수격은요, 일단 인수격에서 격을, 월지를 잡아놓은 인수격은요, 웬만하면 인수가 강해요. 인수가 강할 수밖에 없죠. 월지를 사령을 했으니까요. 예, 월지사령은 결국은 이 격용신, 격국론에서부터 나오는 거지만 이 자격이에요, 사실은. 자격. 너 품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 격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격 하면 여튼 길격이라고 해서 그 길격을 보호하라 라고 심여점 선생은 말씀하세요. 보호하라. 그런데 억불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억불원에서는요, 왕한 것과 그 인수가 왕하면 어떻게 해요? 보호하지 말고 설하든지 극을 하든지 제하든지, 극보다 설하든지 제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인수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심여점 선생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정관격도 그렇고요, 이 인수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관격은 아주 절대적으로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군다나 인수격에서도 정관 아주 끔찍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반격과 천격이에요. 심여점 선생 때 시대에는 이걸 왕국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격국론은요, 전제적으로 악플 내세우는 게 너 양반이냐 쌍놈이냐 이걸 가지고 논하라는 거예요. 이 양반은 양반이었죠. 심여점 선생은 진사까지 하셨어요. 진사 벼슬 높은 건 아니에요. 진사 해봤지. 시골에서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에 합격을 했을 뿐이에요. 직급이 아니에요. 진사는. 그런데 이 양반이 심진사 그러더라고요. 벼슬은 못한 거예요.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은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이 양반은 양반 쌍놈을 갖다가 사주에서 가리시더라 이거예요. 그래 한번 봅시다. 정의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저 4번인가로 내려가기 전에 인수격에서 용신을 무엇으로 쓰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 심선생이 말씀하시는 거. 물론 용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상신과 구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특히 이 길격에서는요, 길격에서는 도와주라 라고 해요. 도와주라라는 걸 상신이라고 그래요. 상신. 도울상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길격이니까 보호하라 라고 해서 이걸 구신이라고 해요. 자, 구신이라고 그러면요, 이건 상신이니까 이 길격을 생하는 것이 상신일 것이고요, 구신은 뭐냐면 이 길격이 생하는 것이 곧 구신이에요. 그 이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하는 것은 곧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생하는 것은 곧 나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인수격이면요, 자, 인수격이면 뭐가 그럼 구신이 될까요? 이거 상신은 관이고요. 얼마나 없고. 뭐가 구신일까요? 정관격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겁재가 구신이고요. 겁재가 구신이고요. 만약 편인격이다. 그런데 여기서 편인격, 정인격, 편인격을 나누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든 저러든 정인격이면 겁재가 구신이고요. 편인격은 곧 뭐냐? 겁재에 반대되는 비겁이 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겁재와 비겁이 왜 구신입니까? 라고 하면 이 인성을 치고 들어오는 재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제극인이 안 되게끔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정재가 들어오면 겁재가 막아줄 것이고요, 편재가 들어오면 비겁이 막아준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구신이라는 것도 확실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론에서는 길격이면 상신과 구신을 따질 것이고요, 흉격에서는 어떻게 해요? 재해서 쓰라라고 해요. 그 흉격이니까요. 그
한번 마름질을 해서 쓰라라고 해요. 마름질이라고 아시죠? 예, 마름질해서 쓰라, 재서 쓰라라고 합니다. 흉격은요. 자, 이러니 이 인수격 이제 곧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정관격, 제격, 인수격, 그 다음에 나머지 식신격이 있을 겁니다. 인수격은 곧 무슨 소리냐? 생신, 일주를 생하는 것을 반겨요. 내가 하는 일이, 인수가 하는 일은 일주를 생해주죠. 정편은 정편이 동의 미격, 같은 미격이 정편, 정이나 정인이나 편인이나 가리지를 않으셨어요. 이때만 해도요. 그러나 요즘은 편인격을 가립니다. 그 이유, 편인이 너무 성하면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해서, 좀, 뭐라 그러죠?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상관은 관을 깨니까 뭐라 그래요? 막, 겁대가리가 없는 깡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로 재와 인성은 불분 편정. 이때만 해도 전혀 재성과 인성은 나누질 않았어요. 정편을 나누질 않았어요. 동이 같은 자리에 격으로서 논하면 된다. 월지에만 편인이 됐든 정인이 됐든 있으면 인수격이라고 하라는 소리예요. 인수직격에서 역시 한결같지 않은 건 인수에서 투관자, 자, 정관이 투출했어요. 이건 보하라 이거예요. 정관은 부독이란 뭐예요? 뭐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해야 돼요. 취기생인, 인성을 생하는 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즉 가히 그것을 용신으로 삼을 경우, 그걸 용신으로 삼을 경우 용살자와는 같지 않다. 살을 쓰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거 보세요. 벌써 관은 좋아하고 살은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로 신왕 인광하면은 불수태가, 이것이 이렇게 신왕하고 인강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 태거한 걸 걱정하지 말고 단지 중요한 것은 관성이 청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첫 번째 마참정명 외에는, 장참정명 외에는 불수태가 한 것을 근심을 해야 됩니다. 불수태가 태거하는 걸 걱정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태거한 것을 걱정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주가 강하기 때문에 관성과 재성을 쓰는 겁니다. 관성과 재성을. 일주가 지나치게 강해요. 인성도 물론 강하죠. 무술월이니까요. 그러나 일주가 더 강해요. 그래서 금체 화목용조죠. 이 사주는 목부터 찾아야 돼요. 목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고 수도 괜찮습니다. 이 수는요 괜찮아요. 그 이유, 금이 채니까요 설계하는 자수도 괜찮습니다. 물론 천간으로 들어오는 수, 임계수가 들어오면요 이 무토가 있어서 막아줍니다. 곧 용신이 생하는 것은 곧 용신을 보호하는 신이다. 구신이 되죠. 물론 여기서는 인수격이지만 요게 용신이죠. 그러니까 뭐 용신 깨러 들어오는 임계수가 있으면 이 무토가 말려주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사주는 수운도 좋아요. 역시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나 요 대상식이 있으면 귀하게 된다. 이 대상식이 있다. 인수격에 상식이 같이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수가 저 상식을 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귀하게 되는 건 어째서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식이 하는 일이 먼저 인수가 이 식상을 극하는 것을 인수가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이 양반 심여첨 선생이 얘기하는 건 이 관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또 관 쓰겠다는 거예요. 이 관 못 씁니다. 절대. 그래서 파란 거로 해놨죠. 왜? 토체인데 인수가 너무 강한데 관을 쓰라? 이건 지금 어프론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수가 정관을 극할로 들어가 상관이잖아요. 극할로 들어오는데 이 무토, 또 관이 보호하는 것은 생하는 것은 토니까 곧 관을 인성이 곧 식상을 막아주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토가 채기 때문에 목수로 가야 되는데 이 사주에 목이 없기 때문에 수금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수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또 수목으로 가죠. 이 사주.
그러니까 상서까지 된 사주예요. 이 화를 살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심 선생이 이렇게 합니다. 임수, 상관은 곧 무토한테 제압을 받아서 불상관에 관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눈물 겹도록 이 정관을 보호하시려고 애를 쓰셔요. 여튼 정관은 여튼 천간으로 뜬 정관만큼은 지지는 안 봐요. 천간으로 뜬 정관은요 어떻게든지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양반격이라는 거예요. 정관. 참 눈물 겹도록 보호하십니다. 임해우용 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마 이제 이건 식신이요. 이거 이제 화센터 하잖아요. 그럼 이 식신이 뭐를 막아주냐? 이 관을 식신이 관을 깨러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임수가 이제 관인데, 정관인데, 깨려고 하는데, 깨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목이, 인수죠? 인수가 곧 식신을 극을해서, 이 정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눈물 겹도록 정관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채니까 이 수는 뭐예요? 목을 생하는 수니까 목보다도 더 나쁜 신이죠. 목을 채니까 금 쓸 수밖에 없죠. 금을 써야죠. 수는 못 씁니다. 저거 목이 채니까요. 그 목채 금토용조입니다. 화는 오히려 이 사주는 쓸 수 있어요. 화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묘월에 음년생이기 때문에 화대오는 가지 않죠. 목채 금토용조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수는 가야 되니까요. 참 눈물 겹도록 정관에 대해서는 아주 눈물 겹도록 보호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우연치 않게 편관을 쓰고 싶어 해요. 왜? 정관이 없으니까요. 아마 이건 편관이 천간으로 뜬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본래는 아름답지 않은 물건이지만 인성을 생하는 걸 도움이 되니 부득이하게 쓴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마지못해서. 그럼 반드시 신중인경하든지 신경인중하든지 이걸 나누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으니 비로소 유정하면은 된다. 한번 봅시다. 모장원이에요. 모장원의 명인데 이 사주가 신경인중하다고 그래요. 일주가 약하고요. 인성이 강하다. 물론 사축 궁극을 하니까 좋네요. 이 금이 챕니다. 그런데 금이 채니까 이 토를 쓰겠다라는 거죠. 저거 못 씁니다. 부득이하게 쓸 수도 없어요. 편관은. 절대 못 씁니다. 신경인중하니까 이 기토를 쓰겠다고 하는데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편이니까 상신 기토를 했고요. 구신 비견까지 투출했어요. 이게 비견이겠죠. 그런데 상신과 구신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요, 붙어 있으면 이거 토옥수가 일어나죠. 가운데 격이 끼어있죠. 부득이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건 참 무슨 얘기죠. 이 마참정의 명도요, 곧 이게 7살이잖아요. 7살인데, 이게 자세히 보면 토차라고 나와요. 프로그램에선. 그러나 격국론에서는 이 신진수국을 해요. 반합을 하죠. 그럼 수르변해요. 이게 아마 이게 현대 명략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걸 뭐로 봐야 되냐면 자월에 태어났나 해월에 태어난 거로 봐서 록곡격으로 보는 게 좋을 듯해요. 록곡격으로. 이거는 신중인경하다. 맞아요. 이 양반이 말씀하시는 게 임수가 2개, 여기 하나 또 있죠. 자진수국을 하고 해서 신이 중하죠.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토체로 나오니까 마참장의 명은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게 네 번째예요. 살을 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살을 용하려고 그러는데 겸해서 상식이 같이 투출했어요. 그러면 저 상식이 살을 극하려고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을 쓰게 되면 재서 쓰라라는 거예요. 저 살을요. 정관은 그대로 써도 되는데 그 식상이 튀어나온 걸 반가워하는 거죠. 생신유설. 맞습니다.
살은 일주를 생하고요. 아니 생신이라니. 일주는요. 뭐예요? 용살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인성을 생하는 것이고요. 생신, 인성은 곧 일주를 생하고요. 또 유설이라는 건 뭐예요? 일주를 설하는 게 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논하지 마라. 신앙 인중한 걸 논하지 말라. 귀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이 손포정의 명예요.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인수격은 진짜 맞아요. 이렇게 화가 강해서요. 그럼 화체가 되겠죠. 수금영조겠죠. 화가 채니까요. 그러면 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수는 재성이죠. 없어요. 여기서 전부. 그런데 없으니까 이걸 못 쓰고 뭐를 쓰나요? 이 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을 쓰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게 되겠죠. 상관을 쓰고요. 식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신을 쓰는 거예요. 식상이 좋아요. 근데 요 편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관은 곧 신금이 극해서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격국론과 맞아 들어가는 사주예요. 억부론과 맞아 들어가는 사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은 못 씁니다. 화가 채니까요. 성한 종주오행인 화를 갖다가 생하는 이 목은 절대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화채인데 수금영조인데 수가 없으니까 금서부터 해서 토로 가는데 이 축토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포정의 명은 그래도 괜찮다. 왜? 4월에 태어난 이건 별로네요. 그 이유 4월에 태어났으니까 음년생이니까 모군을 거쳐서 수금으로 가니까 초년 때우는 별로 좋지 않네요. 이 사주는. 자, 이명조는 정인격에 상부신이 다 투출했죠. 하지만 원문에서 언급했듯이 천간으로 살인 을목이 투출해서 상식인 병신금에 투출하였다. 그래서 용살에 겸대 상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귀격이 됐어요. 즉 용살에 살을 쓰는데 유제, 제한이 있어서 좋은 명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진 못합니다. 글자가 있을 뿐이죠. 을목을 쓴다면 왕한 화오행을 돕는 부작용이 일어나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론으로 보면 화가 6.8이죠. 을목 못 쓰죠. 그러면 이게 아무 못 씁니다. 화가 오행이니까 수금으로 가는데 수도 0.5니까 못 씁니다. 금 4.0이니까 쓸 수 있고요. 토가 0.0이라고 한 것은 사축 금국을 이루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축토는 좋습니다. 그래서 화채 수금용조가 되나 수행은 부조불행하여서 차오행인 금오행이 용신이 되고요. 습토인 축진토는 희신이 된다. 대운을 살펴보면요. 중년 수금 대운으로 흘러서 혼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누구라고요? 손포정. 오늘 왕시랑 두 개 명조하겠습니다. 네, 좋죠. 이렇게 해서. 그러나 여기까지는 인묘대원은 이거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아주 고생스럽습니다. 청간호는 무기토 흐르고 있죠. 이 청간호로 들어오면요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축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화의 노릇을 못하고요. 병자도 그렇습니다. 절지에 있고요. 정화는 축토에 흡수돼서 그렇게 무난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갑을목 들어오면 저 경금이 막아줄 것이고요. 을경합하지만 신금이 있고요. 말년운이 최고 좋습니다. 올해 살 팔자네요. 네, 다음 사주 왕시랑의 사주예요. 자, 이것도 인수격인데
편인격이나 마찬가지죠. 하여튼 인수가 강하면요, 정편 가누지 말고 편인으로 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주가 재성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원문을 읽질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원문을 읽질 않았습니다. 5번. 자, 인다. 인성이 많아요. 용재. 제극을 하려 들어오는데 그래도 재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이거는 억부론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인중신강하면요, 재성이 투출했을 때는 그 억제하는 게 지나치게 태거하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재성이 투출했을 때 억하는 것이 태거하다 라고 해서 재성이 나쁘다 라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 권위용지, 저울질을 해서 쓰라 이거예요.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천간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심,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근하라. 재성이 유근하라. 그리고 방해가 되지 말라. 재성이 파괴되는 것, 재성이 깨지는 것을 방해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을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신앙의 명이 그게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재성이잖아요. 인성이 강해서 이 화를 쓰려고 그러는데 합도 되지만 이제 귀신이 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귀신이 됐든 말든 합은 하고 있지만 합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화에 뿌리가 없어요. 해중 간목밖에는요. 그러니까 불형에 쓸 수가 없어요. 심해참 선생은 저걸 쓰겠다고 했는데 물론 뿌리가 있어야만이 된다고 했는데 못 쓴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얘기가 없으니까 이 사주는 금체 화목용주에서 목도 없고 화도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야 되나요? 금을 중심으로 해서요, 토, 금, 수로 흘러야 되는 사주예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금수로. 그럼 이 사주도 이 신금에서 왔어요. 음년생이죠. 그러면 시랑 정도 지낼 수밖에 없는 사주죠. 그 이유. 화운과 모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주는요. 이걸 못 쓴다고 했으면, 이 병화를 못 쓴다고 했으면, 대운에서 이 병화를 살리는 대운이 오면요, 깨져버려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운이 들어와도 이 해수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따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면 알 겁니다. 그래도 이 해수가 화운은 깰지 모르지만 모고는 그래도 들어와서 이 신금과 충하는 것을 좀 막아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게 금이 너무 강합니다. 인상이 너무 강해요. 자, 왕신앙의 명조인데 만약 인경재중 보세요. 만약이라는 소리를 했으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소리를 해야죠. 인중재경한 것이죠. 만약 인경재중하다면 무겁제이구, 겁제가 구하는 것이 없다면, 자, 바로 그거예요. 재성이 중한데 겁제가 없어서 막아주지를 못하면 인수가 깨지는 거예요. 즉 탐재괴인이 된다. 재물을 탐하고 인성이 깨진다. 빈천지국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건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 사주 그럼 병화를 쓸 수 있을까? 그러면 못 쓰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대운은 화목대운으로 흘러서 저 화를 쓰겠다라고 하지만 프로그램에선 절대 저 화는 못 쓴다라고 말씀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자 편인격이죠. 이 편인격을 현대명리학적 격국론에서는요 악습이에요. 그래서 편제로 다스려야 돼요. 요양스럽게 이 사주는 편인성에 금기운이 강해서 편제인 상신을 하면 될 듯 하지만 안 돼요. 무게중심 오행체험에서 무게를 달아보면요. 신유금으로 종조행 금오행이 6.8이에요. 수가 4.6이고요. 목이 0.6, 화가 0.5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인성 오행인 금오행이 종조행으로 금체 화목용주인데 목 오행이 없는 병화는요. 절지에 앉아서 불영하고요. 종조행 금오행을 중심으로 금토수 중에서
금수를 용시시로 한다. 이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초년 때는 화대운만 좀 피하면 돼요. 중년 때는 목대운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 저 해수 때문에 모군이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 해수가 없으면요, 모군이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저 많은 금운에 깨져버려요. 금에 신신, 유 있죠? 그거에 깨져버립니다. 자, 봅시다. 왕실왕의 명조죠. 용신을 잡고 대운을 살필 때 사주를 다시 원국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아, 이때는 들어와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세요. 자, 왜 이 모고는 괜찮냐면요, 이 해수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사오미 대운만큼은 이게 분명히 해미는 될지 모르지만 오화는 꺼질 것이고요, 사화는 사해충이 될 것이에요. 진토 역시 뭐 들어가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유금이 있어서 그렇고요, 금수로 흘러야 되니까요. 이 목으로는 괜찮습니다. 그 이유, 이 천간 지지에 들어오는 저 인면목은요, 저 해수가 융합을 해줘요.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금과 충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무난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운까지 괜찮죠. 천간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수에서 양옆에 생하는 상신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오는 신을 막아줍니다. 괜찮아요. 이 가물목이 들어와도요, 괜찮아요. 그래서 파랗게 돼 있잖아요. 신금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주, 요 진토도 그냥 지금 이렇게 빨갛지만 그냥 무난히 넘어갈 것 같아요. 괜찮아. 사주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격국론으로 이 격이 무슨 격이다라고 해서 보면, 대개 보면 월지에서 격을 잡기 때문에 업브론에서 보면 월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 오행의, 사주 전체를 끌고 가는 오행의 무게가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주한테 그 월지가 부담이 되냐, 도움이 되냐는 사주의 거의 한 70~80%가 월지와 일주를 보면 상관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신약하냐 신강하냐를 볼 수 있고요. 그럼 물론 월지와 이제 합을 하나 충을 하나 그 옆에 있는 연지와 일지를 또 가지고 논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격국론을 요즘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하시던 분도 이게 별로 안 맞는다라고, 물론 격국론을 심도 있게 공부해서 위에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업브로는 별로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양반은 금세 이렇게 채를 못 잡아서 그래요. 업브로는요, 채와 용만 잡으면 돼요. 그럼 채를 쓰냐? 아니에요. 용을 쓰는 거죠. 쓸 용자니까요. 그럼 이 사주 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만 보면 용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운을 살펴요. 그 다음에 사주를 원국을, 그 대운에 따라서 사주 원국에다가 갖다가 또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신과 구신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럼 결국은 격국론도 써야 되고요, 억프론도 써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신과 구신론은요, 격국론에서 나온 거예요. 용신과 시신은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론 격용신은 있다고 하지만 용신과 시신은 억프론에서 나온 거예요. 적천수 천미에서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상신과 구신, 용신과 시신, 요걸 잘 아시라 이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지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것 나올 때는 보다 더
격국론적으로 상신과 구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강조를 하면서 책을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이 책이 아니라 다음번은 103번서부터 204번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키포인트는 격국론에선 상신과 구신이고요, 법론에선 용신과 희신이다 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